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상반기 시장이 정말 쭉쭉 뻗어가는 것인지 또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물가가 여전히 관심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관심이 넘어갔다고는 하나 뭐 물가를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확연하게 꺾인다. 특별히 서비스 쪽이 잡힌다는 좀 신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물가로 본 지금의 시장 흐름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1월달, 2월달 증시가 상당히 좋은 것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리도 어떤 정점이 좀 빨리 올 것이고 오히려 한 가을이나 뭐 초겨울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미국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흐름들을 좀 본다라면 물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CPI 수정치가 최근에 좀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CPI 수정치 발표되기 전에는 물가가 좀 많이 급하게, 그러니까 진정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그런 지표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반 만인가요? 한 1, 2년 만에 전월 대비해서, 뭐 전년 대비는 아니지만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다라는 것까지 지표가 나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0.1이 아니라 0.1% 올랐다라는 지표가 발표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을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흐름들이 있고요. 또 곧 이제 뭐 CPI 1월달 CPI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지난 11월하고 또 다른 점은 그 항목 비중이 좀 변경이 됩니다. 원래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항목 비중을 좀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면서 미국도 챙길 게 많아. 우리가 미국 시민도 아닌데 지금 미국과 살아야겠어. 그죠?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차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주거비 관련해서 주거비 항목의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의 중고차 항목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좀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 그게 아니다라는 정도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증가하는 것은 좀 근원 CPI.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 CPI를 중심에서 보고 있는데 연준은 이것이 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중치 변경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3월, 4월까지는 물가가 기존의 패턴대로 더 오른다라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상방압력이 좀 그렇죠. 한 4월, 5월 이제 하반기 중반기 이후부터는 좀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하죠, 항상.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문제니까 미국이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의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뭐 그것의 흐름들을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CPI 자체가 전체 금융시장에 그전만큼의 영향은 덜 주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자금에 대해서 흐름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점을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신다면 환율적인 부담들이 조금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물론 이번 주가 좀 그게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2월달 중순부터 지난주부터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게 감독원에서 발표하는 거 이렇게 월간으로 발표하지 않나요? 주간으로 체크가 돼요? 뭐 어차피 수급 동향을 보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한매도 보시면 2월 6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천억 정도 매도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하지만 또 2월 8일 같은 경우는 또 한 5,9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2월 10일, 13일, 14일 지난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아예 한 1,000억 미만에서 정체 현상을 띠고 있거든요. 물론 코스닥도 뭐 1,000억 매수할 수도 있고 1,000억 매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수급이 1월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일 뭐 3,000억, 4,000억씩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많게는 뭐 7,000억, 8,000억씩. 근데 2월달 들어서는 확연하게 매수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은 환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 일주일 사이, 어쨌든 2023년 2월 2일에 1216원을 기록한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만에 127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환율이 좀 원화가 약세를 띠는 부분들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둔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신다라면 물론 이제 2월 10일까지의 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일, 한 18일에서 20일 정도의 흐름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발표된 그 2월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보면 한 5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중요하죠. 네, 수출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수입도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지난달 62억 달러 적자가 나왔고 2월 10일까지 기준으로 49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 무역수지 적자에 거의 한 달 반 동안 적자 나온 것을 상당한 그 부담감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화에 추가 약세 우려감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쪽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월부터 2월까지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자금 유출이 됐었던 부분들이 아시아 쪽의 자금 이게 되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1월, 2월의 흐름들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1월 달까지는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왜 주식을 안 사주지? 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들 또 외국인 자금들의 유입이 약간 정치 현상. 이게 뭐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흐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약간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좀 감에서 영역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PER이 13배 정도 수준이에요. S&P 500 같은 경우는 19배에서 20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13배가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 2021년에 우리가 한 3,20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였을 때 코스피 PER이 12배에서 15배, 12.5배 정도 수준을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주가지수는 2,500포인트가 뭐 작년에도 2,500포인트, 그 작년 9월, 뭐 11월, 12월에도 2,500포인트로 오긴 왔었습니다만은 동일한 2,500포인트 지수지만 PER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역대급인 지수대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줄어들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밸류로 하게 되면 PER로 하게 되면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그렇죠. 와 있다. 고점수가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지난 4분기가 실적이 바닥이고
이번 1분기부터 좋아진다라면은 당연히 이 PER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 보신다면.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무리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좀 힘들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턴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PER 자체가 앞으로 더 현재 2,500포인트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도 PER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2,5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한 4월달, 5월달에 PER을 계산해보면 뭐 12배가 될 수도 있는 부분, 1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감이 지수에 대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약하는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공매도성, 쇼커버리성의 어떤 상승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대형 헤지펀드의 쇼커버링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도표인데요. 네. 이게 지금 거의 6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FOMC 회의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왔었던 흐름들인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101달러를 찍고 나서 최근에는 200달러까지 갔었어요. 100%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급하게 공매도를 환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커버리성의 어떤 장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정말로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CPI 지표가 됐든 경제 지표가 됐든 금리 지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흐름들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여기서 지난번 뭐 12월 달이라든지 혹은 뭐 9월 달처럼 폭락 장세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엄밀히 따지면 2월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은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흐름을 보면 계속 횡보세. 한 2,400, 한 890, 2,500 갔다가 한 2,430 갔다가 계속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가 시장 리스크 지표라고 하죠. 좀 우리가 좋은 지표가 있고 안 좋은 지표가 있다라면 좀 안 좋은 지표들에서의 흐름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예.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 1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면 약간 우상향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3.7%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3.74%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파월은 2월달 FOMC에서 다음번까지의 금리 인상은 일단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할지 안 할지는 데이터라든지, 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3월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서 5% 맞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단기 금리가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연말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그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오는 거라면 그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치가 저는 3.7%, 3.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의 금리가 5%면 10년물 금리가 한 3.7, 3.8%까지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이 다시 어떤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 좋게 해석을 하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면 다시 4% 초반이나 4%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3.7%를 이상으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보실 필요 있는데 그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네. 또 달러 강세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원화 환율 얘기하셨는데 네. 원화는 이제 어쨌든 간에 달러와의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를 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국채 금리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는 거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요인이 있나요? 일본이 이번 이제 BOJ 총재가 좀 이제 바뀌거든요. 곧 있으면 BOJ 총재가 바뀌게 됐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은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이제 종결하겠다, 네. 종결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해줬는데 만약에 후임자가 뭐 완화적인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띈다. 이건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달러가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외부 변수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그것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일시적으로. 또 가장 큰 호재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베어마켓 랠리가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기술주들이 약간 고점 매물 부담감이 좀 있고 또 뭐 빅스 지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여기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더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현금화를 좀 해놓은 다음에 최소한 2월 말까지는 흐름을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주식 비율 높이는 게 맞을지를 고민한다라면 저는 후자가 맞다. 네,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특별히 최근에 좀 수익 좀 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최저한 걸 마련해 놓고 네.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종목별로 네. 그 순환매 그래서 올라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더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되 네. 여기서 뭐 없는 현금을 더 끌어다가 주식을 더 산다든가 없는 거 어디서 끌어야 돈도 없는데 주식 론이라든지 레버리지 쓸 때는 아니다. 네, 레버리지 쓰기에는 네. 지금은 조금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생각을 좀 그렇다고 주식을 다 비웠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감이 좀 있죠.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죠. 포모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이 있으면 또 약간의 하락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또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의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와 수급으로 현재 시장을 진단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